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단권한 노트 강의입니다. 각 테마별로 어려운 거 있죠, 어려운 거. 특히 혼자 공부하기 힘든 거. 현법초 논에서는 상상적, 실체적 경합범, 몰수 추징, 그리고 선고유예, 집행유예 관련된 판례들. 그리고 현법 강론에서는 주로 또 재산세 파트입니다. 그 부분을 그냥 완벽하게 한번 정리하자. 완벽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출제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술된 것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기본 수업은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8페이지. 상상적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 38조, 39조, 40조 적용 관련 주요 판례입니다. 그럼 먼저 01 상상적 경합범, 박스에 조문 있죠. 40조입니다. 한 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즉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요건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의 행위로 수죄를 범했다. 그러면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법적 효과는 40조가 적용되고 가장 무거운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그럼 밑에 네모 1번 실체법상의 취급입니다. 바로 그 밑에 박스의 판례가 있죠. 그림 바로 밑에. 바로 끝에 보겠습니다. 화살표에 전체적 대조주의 이렇게 되어 있고 바로 위에 있는 그림이 요 그림이죠. 그럼 보겠습니다. A죄와 B죄가 하나의 행위로 범했다. 근데 A죄의 법정형은 1개월 이상 10년 이하고 B죄는 1년 이상 7년 이하입니다. 그러면 40조가 적용되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거죠. 그러면 A죄, B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는 뭡니까? 바로 형의 경중은 장기를 기준으로 하죠. 근데 A죄는 10년이고 B죄는 7년. 그럼 가장 중한 죄는 A죄입니다. 그러면 40조를 물리적으로 글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1개월 이상 10년 이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글자 그대로 하면. 근데 법의 해석은 물리적 해석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B죄만을 범한 사람은 적어도 1년 이상입니다. B죄만 범한 사람은. 근데 하나의 행위로 A죄와 B죄 두 개를 범했을 때는 1개월 이상 10년 이하. 이게 말이 안 되죠. B죄 한 개만 범해도 최소 1년 이상인데. 그래서 이 40조를 물리적 해석을 통한 게 아니고 그냥 역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의 화살표 전체적 대조주의입니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대조하라. 즉 장기는 장기끼리, 단기는 단기끼리 비교해가지고 가장 중한 놈을 스카우트 해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장기 10년, 7년 비교하니까 10년이 중하죠. 이걸 갖고 옵니다. 그리고 단기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 1개월, 1년, 그럼 1년이 더 중한 것, 이걸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단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단형이다. 이런 것은 기본이죠, 기본. 전체적 대조주의.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요 그림 바로 보겠습니다.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상상적 경합범이 될까요? 거짓말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장관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잘 부탁해가지고 네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기죄가 되기도 하죠. 또 변호사법 위반, 청탁, 명목, 금품수수죄입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둘 다 성립하고 상상적입니다. 그러면 40조를 적용해야 되고 법정형은 사기죄는 10년, 그리고 그 받은 1,000만 원은 몰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법 위반으로 가게 되면 바로 청탁, 명목, 금품수수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그 받은 2,000만 원은
반드시 몰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그럼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죠. 40조를 적용하는 처단형은 다이다이로 비교하는 거죠. 10년하고 5년을 비교하면 10년이 중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수는 어떻게 됩니까? 몰수끼리 비교를 하게 되면 몰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반드시 몰수해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걸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기로 하면서 2천만 원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는 판결은 적법한 판결입니다. 요도 판례죠. 곧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제 9페이지입니다.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범의 문제입니다.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네, A라는 미모 여성이 있죠. 매우 예쁩니다. 이 여성한테는 매우 잘생긴 멋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애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여성한테는 돈이 아주 많은 C라는 애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여사를 뭐라고 합니까? 현모양처죠. 현모양처. 네, 현금은 모으고 양다리 걸쳐. 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B하고 C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B하고 C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B하고 A가 애인이고 A하고 C가 애인입니다. 그러면 B하고 C는 애인이 되는 겁니까? 전혀 모르는 남남을 이 여성이 연결해주고 있죠. 이 연결하는 것 때문에 전혀 모르는 남남인 B하고 C가 애인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볼까요? 네, 허위 공모주 자성죄, 동행사죄, 수뢰 후 부정처사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출제가 잘 되죠. 사실관계를 먼저 봅시다. 바로 그림 바로 밑에 박스에 1번입니다. 1번. 예비군 중대장이 소속 예비군으로부터 검언을 교부받고 그 예비군이 훈련에 불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중대학급 편성 명부를 작성하고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비군 훈련 가기 싫을 때도 있죠. 여러분들도. 그럼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한다. 오늘 하루 장사하면 50만 원 버는데 예비군 훈련 가면 돈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예비군 중대장한테 10만 원 주고 참석한 것처럼 이렇게 해오기도 했던 겁니다. 예, 그럼 보겠습니다. 이 예비군 중대장 행위는 일단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죠. 이 중대학급 편성 명부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예비군 중대장이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을 참석한 것처럼 기재했잖아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행사죄. 바로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비치해놓고 언제든지 일람이 가능한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이게 동행사죄입니다.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는 하나의 행위로 범한 겁니까? 따로따로입니까? 따로따로죠. 왜냐하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하고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이후에 행사하는 것은 행위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얘와 얘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죠. 남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가 있죠. 수뢰 후 부정처사죄입니다. 직무에 관하여 10만 원을 받고 부정한 행위로 나갔죠. 이 그림은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그림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책에 있는 그림은 뭐처럼 보여집니까? 쌍난이죠. 계란을 톡 깨면 노란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걸 형상한 겁니다. 그럼 다시 봅시다. 수뢰 후 부정처사죄 행위 대항은 수뢰입니까? 부정처사입니까? 뇌물수수죄를 범한 이후에 부정한 행위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뢰 후 부정처사제의 실행 행위는 부정처사입니다. 부정처사의 일환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죠. 그러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상경이 됩니까? 실경이 됩니까?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부정처사가 되는 겁니다. 상상적 경합범이 되고, 또 동행사죄,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동행사죄도 상상적 경합범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하고 좀 연결이 되죠. 얘하고 얘는 원래 실체적 경합범인데 해 밑에 향이 다른데 얘가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가 얘하고 상상적 경합범, 얘가 또 얘하고 상상적이다. 그래서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범의 문제는 바로 요거. 원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얘와 얘가 연결하는 범죄인 수뢰 후 부정처사죄 때문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바뀌는가? 이게 만약에 바뀐다라고 보면 연결 효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아주 많은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설 대립까지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바로 판례 입장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냥 얘하고 얘는 해 밑에 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적 경합 관계로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리합니까? 물론 뭐 오늘 중으로도 보겠지만 얘하고 얘가 실체적 경합 관계다. 그러면 효과는 38조입니까? 40조입니까? 40조는 상상적 경합범이고 우리가 38조를 적용하잖아요. 같이 심판하게 되면. 그러면 38조를 적용해가지고 참고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이고 동행사죄의 법정형도 7년 이하입니다. 수뢰 후 부정처사죄는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30년 이하죠. 보통 연결하는 범죄가 법정형이 제일 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수업 등을 통해서 공부한 바에 따른다면 얘하고 얘가 실형이죠. 근데 동시에 심판합니다. 그럼 38조를 적용해가지고 둘 다 유기징역이잖아요. 그러면 흡가병, 바로 흡수, 가중, 병가주의 중에 뭐가 적용됩니까? 같이 유기징역이니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자기도는 다에게 2분의 1을 가중하잖아요. 그러면 경합 가중, 즉 38조에 의하여 경합 가중해야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결례가 있겠죠. 이제 요성되면. 왜냐면 그럼 얘하고 얘가 실형이면 이렇게 경합 가중하자. 그럼 가장 중한 죄가 둘 다 7년 7년이죠. 절반 3년 6개월을 가중합니다. 10년 6개월 이하 징역. 그리고 얘가 지금 1년 이상 30년 이하죠. 그럼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하고 1년 이상 30년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상상적 경합범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즉 이걸 먼저 경합 가중하고 경합 가중된 형하고 다시 얘하고 사실주를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얘하고 상경이니까 가장 중한 죄는 요거고 얘하고 얘가 이거니까 이거고 그러면 30년 이하가 되겠죠. 둘 다. 그리고 이걸 또 경합 가중해가지고 45년 이하 징역으로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판례 입장만 정리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판례 입장은 요놈 요거 경합 가중하지 말고 요 세 개 중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가 잘 됩니다. 판례 결론 꼭 정리해야만 되죠. 눈으로 한번 볼까요? 바로 밑에 있는 박스 1번입니다. 1번. 예, 해설 심표 다음부터 두 번째 줄.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가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관계설 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원 관계이다 할지라도
상상적 경각이 있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요 굵게 되는 거 이걸 정리하면 되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경악 가중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외워두면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형이 가장 중한 것은 연결하는 범죄죠. 얘입니다. 수뢰 후 부정처사죄. 형인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요게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요거 있죠. 요거 중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형으로 요놈으로 처벌하면 되고 얘하고 얘가 실경이니까 경합 가중하진 말라는 겁니다. 요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뭐 여기서 더 나가시고 아니 왜 경합 가중 안 합니까? 이렇게 막 따지고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근데 굳이 거기까지 막 수험생 입장에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수험 경제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경악 가중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게 뭐 더블 저프트입니다. 이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하는 건데 여하튼 그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까지는 몰라도 되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면 된다. 그러면 판례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판례는 연결 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옵니까? X입니까? X입니다. X입니다.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 입장은 분명히 얘와 얘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들 범죄가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인하여 상상적 경합범 관계로 변경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에 대한 평석은 연결 효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그냥 요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해버리니까 효과에 있어서는 연결 효에 의한 상상적 경합 관계를 인정한 것하고 마찬가지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에 대한 평석 자체는 출제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되 경합 가중하지 말고 요 놈으로 처벌해라. 요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바로 밑에 2번 판례 들어올까요? 일단 1번, 2번 중에 필수적인 판례는 1번입니다. 1번이 거의 출제가 됩니다. 2번 똑같은 구조입니다. 2번 사실관계 세 줄 한번 읽어봅니다. 구청 공무원인 갑이 네, 읽었죠. 그러면 요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공도화를 변조했고 그걸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조하는 것하고 행사하는 것은 해미탕이 다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뇌물 받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거 똑같습니다. 그럼 결론도 공도화 변조죄와 행사죄, 수뢰 후 부정처사죄, 경악 가중하지 말고 가장 중한 죄 요놈으로 처벌하라. 그래서 끝에 굵은 거 보시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고 따로 경악 가중할 필요는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2번 판례가 2000년대 판례잖아요. 근데 1번이 80년대 판결입니다. 그래도 필수적인 판례는 1번입니다. 거의 1번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건 필수적이고 그럼 그 밑에 네모 3번의 주요 판례를 볼까요? 박스에 1번입니다. 1번 쭉 읽어보는 거 알겠죠? 이미 아까 했던 요겁니다. 사기자 변호사 위반죄 그거고 그 다음에 네 2번 판례 상상적 경관계에 있는 업무상 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그러면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영업비밀 국외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벌금을 병과한 조치는 정당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단 영업비밀 누설하고 업무상 배임죄 형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하고 그리고 벌금은 업무상 배임죄와 달리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벌금도 병과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도 벌금을 병과한 조치는 정당하다.
라고 이렇게 판시했고, 출제는 잘 되는 판례는 아니죠. 네, 3분 판례입니다. 네, 3분 판례는 필수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2021년도 판례고, 예, 그러면 첫 번째 줄 볼까요? 공직선거법 18조 사망은 헌법 38조에도 불구하고, 38조는 경합 가중 뭐 이런 거죠. 에도 불구하고 뭐 1항 3호에 규정된 죄 그리고 다른 죄의 경합 범위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선고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선거범위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법상 경합범 처벌에 관한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론 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게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에서도 이게 나올 건데, 헌법에서도 봅니까? 이 헌법에서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왜냐면 공직선거법하고 선거 관련 범죄, 그냥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헌법이든 형법이든 이렇게 특히 헌법 같은 게 이렇게 쭉 공부하시거나 또는 뉴스 등을 통해서 보면,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되었습니다. 국회의원에. 근데 선거 관련 범죄죠. 공직선거법 위반죄라든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형이 되죠. 당선 안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재선거로 나가야죠. 그래서 바로 당선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편하게 한번 봅시다. 얘가 당선입니다. 당선인 A가 죄를 두 가지를 범한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B죄를 범하고 요게 C죄를 범했습니다. B죄. 요 C죄가 선거범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뭐 국민투표법 위반, 허위 경력을 공표하거나. 근데 요거는 선거범위 아닙니다. 그냥 뭐 폭행죄, 그렇죠. 폭행죄라는 저는 업무방해죄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B죄의 뭐 벌금이 만약에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C죄의 벌금형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알릴 수 있도록 50으로 하겠습니다. 5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네, 이거를 인천지방법원에서 B죄와 C죄를 동시에 심판합니다. 동시에, 즉 선거법 아닌 것하고 선거범죄를 동시에 심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수업 때 배우는 거 동시에 심판할 수 있었던 것을 실제로 동시에 심판하죠. 38조입니까? 39조입니까? 40조입니까? 이건 혐의대항이 다르잖아요. 40조는 이제 아니고 동시 심판을 하는 겁니다. 38조입니다. 그럼 38조 되면 흡수, 가중, 병가주의 중에 한 개가 적용돼야 되는데 둘 다 지금 벌금 동종이죠. 동종이니까 경합, 가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 경합, 가중한 첫 한형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의 장기 또는 다에게 2분의 1을 가중하죠. 그러면 500만 원에 2분의 1, 250만 원이죠. 그럼 750만 원 이하 이렇게 하면 망하죠. 요거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750만 원 이하가 아니고 얼마 이하입니까? 550만 원 이하입니다.
요 처단형에서 뭐 법원에 여러 가지 양형 기준을 참작해가지고 벌금 만약에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당선 무효가 되겠죠. 100만 이상이니까. 그래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이건 선거 범죄가 아니잖아요. 얘가 35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선고된 것은 얘의 다액이 커서 그런 것이지, 선거 관련 범죄는 맥스는 50만 원 이하입니다. 그렇죠. 선거 관련 범죄는 50만 원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걸 동시에 심판하다 보니까 선거범 아닌 죄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당선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좀 애매할 수 있죠. 얘는 억울하죠. 얘 때문에 당선 무효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얘는 맥스 50이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이와 같은 예외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선거범죄와 선거범 아닌 범죄를 함께 재판할 때는 요거 있죠. 38조를 적용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38조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따로따로 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선고하지 않고 B죄에 대해서 C죄에 대해서 따로따로 선고하다 보니까 바로 C죄에 대해서 벌금 50만 원이 맥스입니다. 그러면 당선 무효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범하고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현부총칙상의 3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걸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가 많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한번 계속 봅시다. 3번 판례. 예, 그래서 3번 판례의 네 번째 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굵은 글씨입니다. 선거범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 네, 정보통신망 위반 명예훼손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대비해둬야만 됩니다. 2번 같은 판례는 출제될 확률이 좀 적지만 3번 판례는 필수적인 판례로 생각합니다. 그럼 칠판 통해서 보겠습니다. 저 시간부터 너무 머리가 아픕니까? 꼭 자모고 할 때 오후에. 네, 그럼 이제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바로 38조를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경합범에 대해서는 선거범이 들어가 있을 때. 근데 이걸 봅시다. 이건 하나의 혐의로, 이 하나의 혐의로 두 가지를 범한 겁니다. 하나의 혐의로 따로따로 이게 아니고 따로따로 이게 아니고 하나의 혐의로 대충 사실관계 기억나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겁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가지고 바로 허위사실 공표하는 겁니다. 선거범죄입니다. 또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게 바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잖아요. 정보통신망 위반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죄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혐의잖아요.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글을 올린 것 자체가 공표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심판하는 법원은 예를 들어서 수원지방법원이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지금 요걸 갖고 와서 심판합니다.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분리선고해야 됩니까? 따로따로?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그 3번 판례 맨 첫 번째 줄에 있었던, 다시 볼까요? 3번 판례 첫 번째 줄. 공직선거법 18조 사망은 38조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법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 밑줄 한번 끊어보세요. 경합범. 경합범에 대해서는 분리선고하라는 겁니다. 이 경합범은 상상적입니까? 실체적 경합범을 얘기하는 겁니까? 실체적 경합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적 경합범은 반드시 상상적이다라고 표시를 해주죠. 근데 지금 이 공직선거법 18조 규정은 경합범에 대해서는 38조를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얘와 같고 얘는 경합범 아니잖아요. 하나의 힘으로 상상적입니다. 그러면 이거 분리선고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40조를 적용해가지고 하나형을 성공하는 겁니다. 이거 형법 40조 적용 됩니까 안 됩니까? 40조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죠. 다시 그러면 그 2점 문제로 넘어와서 여러분 이제 감각을 또 살려야 되니까 우리 현법 40조 조금 전에 왼쪽 페이지 위에서 본 이 40조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에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 법적 근거가 뭐냐? 헌법 총칙 8조입니다. 본부 총칙 규정은 타 법령에 적용됩니다. 헌법 총칙 8조. 물론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데는 예외를 합니다. 그래서 40조가 헌법 8조 본문 때문에 여기 다 적용됩니다. 근데 40조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38조에 대해서만 적용 배제하는 특례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40조 적용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재정한형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볼까요? 그래서 굵은 글씨 봅니다. 3번 판례에서 선거범, 허위사실 공표죄와 상상적 경관계 있는 다른 범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여전히 40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재정한형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이 또 출제된 적도 있죠. 그 처벌받는 가장 중요한 죄가 선거범 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라는 겁니다. 취급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서 법정형이 뭐가 셀까요? 그 법정형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걸 읽어보면 느낌이 있죠. 허위사실 공표의 법정형이 높을까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거잖아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선거범죄는 아니죠. 얘가 선거범죄입니다. 근데 이걸 통틀어서 전부 다 선거범으로 다 처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어렵습니다. 그렇고 대신에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거 출제하기 참 좋아 보입니다. 왜? 이 3번 판례 같은 것을 정리하고 계신다는 것은 매우 기본이 튼튼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판례를 제가 특별히 강조드립니다. 별표해 놓고 꼭 정리해 놓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테마 강의에 나와 있는 뭐 주요 판례들이 물론 다 정리하면 좋습니다. 근데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중요한 판례를 제대로 정리하는 게 좋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겁니다. 가장 무식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뭔가요? 온갖 책을 다 봅니다. 온갖 책 다 보고 온갖 막 다 보고 책 막 현법만 해도 이만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 일주일 전에 정리가 되나요? 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순수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정리는 평소에 이제 여러분들 해 나가는 것이고 특히 3번 판례, 별표, 중요한 판례를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제대로 알자는 거. 그리고 넘어가서 실체적 경합범이죠. 이거를 이거는 시간이 걸리죠. 첫 시간입니다. 뭐 좀 빨리 쉬었다가 이어서 실체적 경합범 보도록 하겠습니다.